안녕하세요. 화장품 B2B 영업 마케팅도 이제는 온택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임동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죠. 비즈니스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B2B 영업과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제조회사 엘로에서 영업 마케팅 본부를 맡고 있는 임동훈 이사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올해 한 8년 정도 되었고 제조회사와 브랜드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제조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 화장품 물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영업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영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업 관리 시스템인 파이프라인 기법을 알게 됐고 그 기법부터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비록 전자책이긴 하지만 책을 하나 냈습니다. 혹시 영업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코로나는 2020년 1월 1일 한국경제신문 국제면을 보면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속출하고 27명의 환자가 발견, 7명이 위중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자, 그 당시에는 사실 코로나라는 용어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용어는 뒤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의 돌기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코로나는 명칭이 붙었고 이 바이러스가 201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뒤에 19가 붙어서 코로나19로 명명된 것입니다. 자, 이후 코로나는 전 세계로 퍼져서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는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1918년 스페인 독감, 57년 아시아 독감, 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은 5번째 팬데믹 선언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고 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후 2월 말 신천지 사태를 겹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 국민의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인해 K-방역이 전 세계에 소개되었을 정도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2차 확산을 경험했고 이 2차 확산기에는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인 2.5단계 조치를 저희 모두가 경험을 했었죠. 자,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열흘 동안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에는 대면 수업 금지, 민간의 다중 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 또 재택근무의 의무화 또 권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정부의 모두의 노력으로 10월말 현재는 다시 1단계로 조정되었죠.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선언으로 전 세계 경제는 이제 메가톤급 충격을 받았고 한국도 이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월 25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1, 2분기 경제 충격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하면 경제적 피해는 기존의 성장 경로 대비 명목 GDP로는 67조 2천억 원의 손실, 일자리는 67만 8천 개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항상 사람으로 붐비던 핫플레이스였죠. 명동과 이태원의 거리에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의 발길이 뜸해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 10월 중순경 이태원 밤거리 사진인데요. 흡사 사람이 떠난 유령도시 마냥 휑한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 이 코로나는 화장품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2020년 국내 화장품 공개기업 52개사의 상반기 경영 실적을 집계 및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매출액은 13조 4,174억 원으로 14조 9,183억 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0.1%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8%가 감소한 1조 977억 원, 당기순이익은 32.2% 줄어든 7,25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엘로도 그 코로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희 영업팀에서는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법을 적용을 하면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왜 이 불에 떨어졌는지, 왜 드롭됐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영업 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중단된 프로젝트 비율이 약 62%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굳이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대부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위기가, 누구에게는 기회라고 하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좋은 영향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채널과 면세점 채널에 대한 의존이 심한 업체들은 사실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서 면세점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은 매출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잘 이루어졌고, 온라인 매출이 높은 화장품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였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 3개월 정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 그 이전 환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환경, 이 변화된 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제조나 브랜드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업 활동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은 바로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국내와 해외에서 수백 건 이상의 화장품 관련 전시회들이 개최됐고, 이 전시회를 참가해서 자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신규 제품을 알리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전시회 참가로 인해 얻는 유형, 무형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모든 전시회는 취소 및 연기가 되었습니다. 화장품 해외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이 오프라인 전시회를 참가하지 못하니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거래처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해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장품 해외 영업은 거의 고사 직전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화장품 전시회를 주최하는 주최사들은 이제 물며 겨자 먹기로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몇 차례 온라인 전시회 및 상담회를 참가해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 전시회 준비가 미흡했고, 온라인 전시회 특성상 사실 매칭 형태의 전시회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효용성은 아직까지는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회사들의 신제품 홍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브랜드사도 신제품 개발을 하지만 제조사에도 자체적으로 신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이 신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고객사들인 브랜드사들과 프레젠테이션 스케줄을 정하고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을 해서 신제품 PT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단계에서 많은 샘플이 오고 가고, 또 몇 차례 샘플 품평과 수정이 이루어진 뒤 이 샘플을 확정하고 발주서가 발행되고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제품 런칭을 진행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화장품 브랜드사들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럼으로써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단이 되었고, 브랜드 업체들은 기존 재고 소진에 사실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단체 PT는 중단됐고, 소규모 미팅 또한 지양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신제품 개발은 사실 진행이 어려웠었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강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기존에 통했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성공 방식은 과거의 영광으로 그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적용하고 행동을 하면 백전필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소위 잘 나가는 화장품이 있으면 재빨리 비슷하게 만들고 런칭을 한 뒤 최대한 많은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시켜 여러 판촉 활동을 진행을 하면 제품 판매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오프라인 유통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사태가 혼란과 혼돈의 이유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과거의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서 행동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프랑스의 작가인 아나톨 프랑스는 사람들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서도 무엇이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엘로라는 회사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초록로 572-18번지에 본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정상적인 회사라면 건물에 자가든 임대든 입주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의 포털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 서비스망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사업 지속 여부를 심히 고민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등록하고 이 온라인 거주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김미경 작가님이 쓴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에서 보면 이를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은 디지털로 전환해서 적극적인 온라인 대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 온라인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무엇이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기로 했다면 사실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빠르게 무엇이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전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분석하고 수정하고 그 완성본을 갖고 실행을 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목표 설정을 한 뒤에 일단 작고 빠르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한 뒤에 그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상황은 과거 그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과거의 실패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화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수정안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 실행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바로 다음 전략을 세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일단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인터넷 플랫폼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본인 회사를 검색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거래처가 우리의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검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검색 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바이어라는 생각으로 저희 회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파악이 완료됐다면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 던지고 몸집을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혼돈과 혼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는 일단 몸집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상황에 맞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인터넷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널리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알려야 합니다. 노출할 수 있는 채널은 모두 노출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도를 하되 초기 결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을 노려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자,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 즉 브랜드의 철학, 브랜드 인지도, 매출 규모, 주요 제품 등 모든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 채널이 맞다라고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회사는 TV 광고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유튜브 광고, 아니면 네이버 포털 광고, 아니면 맘카페 광고 등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자, 들어보니 어떤 업체가 유튜브 광고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더라 라는 그런 카더라 통신에 휩쓸려 자사의 제품 특징과 맞지 않는 그런 묻지마 광고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들 하니까 하는 그런 마케팅은 그저 돈 낭비일 뿐입니다. 자, 복싱 경기를 보시면 헤비급 선수들의 경기와 라이트급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헤비급 선수들은 묵직한 펀치를 날려서 한 방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라이트급 선수들은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수없이 많은 잽을 날려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집중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는 라이트급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몸집을 최대한 줄여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많은 잽을 날려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허점이 보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서 그 분야를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영업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제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세상에 엘로라는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 하듯 홈페이지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고, 또 유튜브 채널,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네이버 폼이나 구글 설문지 등의 양식을 활용해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워라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은 워라하를 넘어서 워라인이라는 단어까지 있다고 합니다. 워라하는 워크-라이프 하모니라고 해서 일과 삶의 조화, 워라인은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워라인이라는 것은 퇴근 후에도 죽어라 일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과 삶을 필요 이상으로 분리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일과 삶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유행 중인 이런 시기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늘어나면서 적합한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는 MBI, 제조사와 브랜드도 MBI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조사의 매니팩처러, 그리고 브랜드의 브랜드, 그리고 통합의 인티그레이션을 합쳐서 MBA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어차피 많은 정보가 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체를 알아보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대가 원하는 제품을 발빠르게 내놓아야 됩니다. 자, 국내 브랜드사의 특성상 사실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내 제조회사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OEM, ODM 의뢰를 해서 한 형태가 사실 브랜드사에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 제조 공장이 없는 것은 단가적인 면이나 신속한 제품 출시 면에서는 사실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사와 브랜드사는 더욱 근거리에서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됩니다. 기존과 같이 기획, 입찰, 개발, 수주, 생산 이런 워크플로우로는 변화된 시대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기획 단계부터 제조사와 브랜드사는 한 회사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걸 공유하고 심지어는 마케팅까지도 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제조사도 사실 변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기존 제조사라고 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장인정신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고집을 볼 수 있는데,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회사 내의 경직된 분위기, 그리고 옛날 느낌의 홈페이지 등 구시대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자, 과거의 이미지로는 이 변화된 시대의 고객들, 브랜드사
제조사들과 밀접한 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사도 브랜드사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자, 기존의 구후 모델을 보시면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각자 독립적인 영역에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각자의 고유의 영역은 존중하고 지키되 최대한 많은 부분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획과 마케팅까지 최대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로 예를 들면 물론 제조회사이긴 하지만 마케팅 감각이 있는 제조회사의 이미지를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마케팅을 잘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케팅을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경험도 쌓았고 이런 쌓여진 경험들이 나중에는 이제 브랜드사와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별도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